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 최선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의미가 아주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분석하면 앞으로 남북대화, 미북대화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신의 한수의 떴다 이재용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보시고 네. 신의 한수의 격을 높여줬다. 무슨 말씀을. 젊은 분들이 저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네. 여기 자주 와야 되겠네. 칭찬도 많이 받고.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십시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최선희가 북한에서 상당한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기자회견을 열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대화를 중단한다. 이렇게 협박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네. 일단은 최선희의 그 타이틀은 차지해 두고 네. 우리가 최선희를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선희는 북한의 입이다. 입이다. 네. 그러니까 최선희가 지금 현재 비핵화 아니면 이런 안보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최선희가 그냥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최선희의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그거는 둘째치고 네. 최선희 자체에 대해서 그 위치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럼 네.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네,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하나는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 네. 이거는 사실 그 하노이 결렬되고 그날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암시했던 부분입니다. 예. 기억나시겠지만 최선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김정은이 돌아가면서 이런 대화를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예. 것을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냐라고 예. 자신이 생각하기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겉으로 읽으면은 네. 북한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되게 세게 보여요. 되게 세게 보이는 네. 거잖아요. 그래? 우리도 대화 안 해. 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그 거예요. 반대. 즉 최선희가 북한이 미국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 아하. 오히려 이런 메시지가 저는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보세요. 최선희가 그 발언을 하고 끝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상할 그 의지는 남아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바로 나온 그 것들을 보면은 네. 우리도 아직 대화할 의향은 있어 네. 라고 바로 화답 아닌 화답을 해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 2주간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뭐 사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덴코츠의 방안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요번 주에는 최선희의 그 발언이 있은 후에 미국이 그래? 답변을 그럼 내가 해줄까? 라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아하.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읽은 거는 본인들 스스로 체면 살리기 위해서 김정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도 뭐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고는 싶었겠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미국한테 살려달라. 우리 힘들다.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일반인들끼리 싸우다가도 너 죽여 씨 막 하다가 야 그래도 한 번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약간 그렇죠. 꿀리는 사람은.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 있죠.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예. 미국이 만약에 근데 트럼프는 약간 지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는 입을 닫고 있거든요. 아. 주위에서 뭐 여러 장관들 전번에 볼튼 얘기도 했었고 네.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뭐 미국의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거든요. 그 이상해요. 트럼프는 예전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트위터에다가 엄청나게 글을 쓰면서 뭔가 자랑도 하고 막 했는데 요즘에는 북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은 트럼프가 예전의 그 행동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 하루에 이 건 가지고 한 두세 건은 트위터로 올렸어도 그렇죠. 모자랄 판인데 예. 아예 한 걸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만큼은 이거를 좀 조심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실수를 했다는 식으로 보여주긴 싫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최선희의 북한의 메시지는
미국한테 우리 살려달라라는 예.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결국에는 미국이 강경하게 나갔다는 게 맞았다라는 맞았다. 걸 보여주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것이 또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한테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경하게 나와야지만이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요구할 거를 적법하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요구를 해야지만이 북한이 태도를 바꿀 거다라는 예, 예. 거를 미국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진짜로.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네, 최선희가 그 말도 했단 말이죠.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다. 한국은 참관자인가? 플레이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그 평창 올림픽 때부터 꾸준히 해왔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린 중재자 역할을 네. 열심히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중재자를 우리 다른 말로는 운전자 네, 운전자로. 운전자 네. 역할을 하고 예.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최선희 말에 의하면은 이거죠. 아니 빠져. 빠져. 이제 빠져. 내가 당신네들을 조금이라도 믿어봤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운전자가 아니다. 그냥 뒷자리에 타고 있는 그냥 승객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아.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지금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로 출장을 갔나 봅니다. 출장을 가는 길에 기자가 이 플레이어에 대해서 예. 물어보니까 플레이어지만 우린 중요한 플레이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는 건데. 말장난이네요. 근데 여기에는 이도훈이 자기가 그거를 의미를 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언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미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얘기한 거지 아니다 우리 중재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하고 입을 맞추려면 최선희가 잘못됐다. 우린 중재자다. 그리고 우리는 운전자 역할을 계속 할 거다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플레이어 맞는데 다만 좀 중요한 플레이어다. 야,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서로 이렇게 계속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플레이어다. 근데 또 플레이어가 맞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좀 의심 가는 부분이 과연 북한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재자로 한 번이라도 봤을까? 전 그거에 대해서 그 근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왜 트럼프가 그때 협상이 결렬되고 떠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뭐 좀 역할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좋아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거지 사실은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뭐 알아서 한번 해봐. 아. 지켜볼게. 이런 식으로 공을 넘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한번 꼭 해줘라는 것보다는 좀 냉소적인 것이 어느 정도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트럼프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네. 근데 이번에는 얼마 안 있어서 북한 측에서도 북한의 입이라고 얘기하는 최선희가 당신네들은 중재자가 아니야 라고 이제 못을 박아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뭐 우리의 언론이라든지 우리 정부 입장을 꾸준히 이제 지켜보면서 분석을 스스로 할 텐데 화가 났겠죠. 중재자 역할을 그러니까 얘기가 잘 될 때는 우리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건 미국과의 대화이고 그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 본인이 그게 핵심이니까. 예. 근데 그것도 깨져서 막말로 얘기하면 열받아 죽겠는데 자꾸 한국에서는 중재자도 아닌 애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한 번에 선을 그은 게 아닌가. 아, 그렇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앞으로. 그러네요. 특히 이 정부가 추구해왔던 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거짓이 아니었나.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 착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속아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한테 질문을 할 시점이 된 거죠. 예. 이제 플레이어니까 각자 도생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입장이 상당히 난해해졌는데 미국 편에 서서 같이 압박을 취하자니 북한이 또 난리칠 거고 북한에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속도가 좀 걱정이 돼요. 속도.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겁니다. 네네. 협상이 결렬이 된 게. 네네. 지금 19일이니까요. 근데
협상이 결렬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의 그 위치,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했던 우리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아주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애시당초 그 역할을 한 건 맞느냐 아,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위상이 아주 하락돼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 한국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니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아무것도 저쪽에서 역할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냥 먼 산 쳐다보고 그냥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기대하는 그냥 제 말 그대로 플레이어도 여기선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얘기하지만 후보 제가 봤을 선수, 때는 후보.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거기에 플레이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거기에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그냥 관중석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 본 건 아닐까. 아,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축소돼 있다. 그거는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그렇죠. 핵의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피해자가 될 수 피해자는 있죠.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많다고는 했으나 오히려 더 없고 예전보다 뭐 훨씬 잘 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훨씬 더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하는 건 알겠지만 그 원하는 데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시점이죠. 예. 미국의 압박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지난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댄코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또 다른 그 대단한 인물이 또 한마디 했어요. 예. 뭐냐면은 미국에는 국토안보국이 있습니다. 국토안보국. 예. 예. 이게 영어로 홈랜드 시큐 디파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인데 예.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댄코츠가 국장으로 하고 있는 예. 그 국하고 마찬가지로 2001년, 그러니까 2001년 9.11 사태 이후 2002년도에 신설돼서 네. 이것도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요. 네. 사실 우리가 비자 받잖아요. 그렇죠. 비자 받을 때 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국에 비자 받기 위해서 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써 있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장관이 그 커티슨 닐슨이라는 네. 여성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의 이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 예의주시하고. 예의주시하겠다. 네. 마지막이다 이제. 그렇죠. 아. 그리고 그 북한이 사실 우리는 핵 문제가 가장 크지만 뭐 언론에도 많이 다뤄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이게 과연 그렇게 심각한 건가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이버 테러입니다. 예, 그렇죠. 그 사이버 정보화 테러는 사회인데. 그렇죠. 사이버 테러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많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콕 북한을 찍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만든 무슨 이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해킹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제목이 또 그거예요. WannaCry. WANNA cry 운다. 그러니까 WannaCry는 울고 싶다거든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이게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히 공격하는 대상이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울고 싶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해 본 데가 뭐 150여 개국의 의료기관을 공격을 했고 거기서 상당수가 지금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 액수가 뭐 계산을 해보면 수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생명까지 그렇죠.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의료기관에만 얘기를 한 거고 그것도 이제 맛배기로 보여준 거겠죠. 그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공격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지고 나오면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압박.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엔 핵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사이버 테러. 예전에도 나왔지만 이 핵 협상 과정 속에서는 잠깐 수면 밑에 있었던 이 얘기까지 다시 끄집어내면서 아주 전방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아주 정말 자숙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머리 숙이고 나올 수뿐이 없는 거고 우리 정부는 빨리 한미 관계를 회복해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이 깨져서요. 이제는 그렇죠. 회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를 아직까지도 강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미국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사인으로 전달이 됐고 네. 더 이제 그걸 강행하면은 그것이 이제 확고해질 텐데 그런 부분은 이미 좋지 않고 또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이제 없다 내지는 다 했다. 이제 앞으로 끼지 말아라.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또 특히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죠. 글쎄요. 역할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미움의 대상.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그쵸. 지금 위험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북한은 미국한테 살려달라고 했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신들의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어디가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예. 화풀이 어디다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 하겠죠. 그럼 그 화풀이의 대상이 또 우리나라가 되고 결국에는 또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입장을 보면은 그 화풀이를 그냥 다 받아들일 그런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싫다는데 자꾸 우리는 좋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다면은 결국 악화 일로로 걸을 수뿐이 없는 이 안보 상황일 수뿐이 없겠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을 필요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 치더라도 악보다는 필요가 훨씬 더 많았던 그렇죠.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컸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만 보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나가서 살고 있고 정착해서 교민 생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미국이죠.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 그래도 자리 잡고 그 많은 교민들이 거기서 또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출발해서 아주 자식들까지 잘 키우고 있는 그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뭔진 모르지만 미국하고 우리는 뭔가 잘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동맹이란 건 함께 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함께 가다 보면 다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근간을 아예 부정하고 깨버리려고 하면 그거는 이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혐오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인사들이라든지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자제하는 방법은 본인들 자제가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더 큰 목소리로 그 소리를 죽여주셔야죠. 그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되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해결해야 되는 방법. 보궐선거 이겨야 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재용 의원 같은 사람이 또 총선에서 승리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목소리를 낼 때 대한민국이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